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언어 시작하려니까 추워졌네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우리 벌써 이제 기본 강의까지 지났고 오늘부터 언어 논리 심화 강의 들어갈 텐데 그 기초 이론 강의 때부터 이제 제가 단계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초 이론 강의 때는 우리가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 맞는 독특한 독해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과 다른 유사 기출과는 조금 다른 언어 논리만의 읽기 방식들을 독해 위주로 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이제 들어가서는 기출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5급 공채 기출 기준으로 해서 유형을 좀 분류를 하고 유형에 따른 접근법들을 좀 연습을 했어요. 제가 그 기초 강의 끝나고 기본 강의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민간 경력체 그 공채 시험들을 그 기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기본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뭔가 노트를 가지고 한 권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본 강의 때 제가 기출 단권화 노트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한 최근 기출 한 3개년, 많이 보시면 한 5개년, 200문제 정도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안 다뤘던 문제들은 유형 분류하셔서 스스로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과정하에서 심화 강의를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3개년과 5개년 정도의 기출들은 이미 한 번씩은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아마 발문내에 따라 분류를 했을 거예요. 그죠? 발문에 따라서 유형 분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한 번쯤은 그런 유형 분류 방식에 따라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기출은 풀어보지 않았을까라는 가정하에 이제 들어갈 거고, 그럼 심화 강의 때는 뭐를 할 거냐? 똑같이 기출을 봐요. 기출을 볼 건데, 일단 기본 강의 때는 발문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 들어가는 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다면, 그러니까 유형별 접근법을 포인트로 잡았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심화 강의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문제들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논리 논증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논증 파트는 광독으로 분류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좀 크게 읽는 방식으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논리 파트는 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기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논리 이론들이 어떤 것들이 활용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다면, 그러니까 이론에 따라 좀 분류를 해봤다면 심화 강의 때는 논리랑 논증을 하나로 좀 묶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서 출제원들이 문제를 낼 때 어떤 맵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지 그거를 일단 쭉 한번 매핑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 때는 일단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다룰 때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 철저히 좀 해주시고, 예습은 하실 필요 없지만 복습은 좀 철저히 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요 정도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어떤 단계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이 기출만 계속 본다고 뭐가 이렇게 자극이 안 되거든요. 내가 기출 분석하고 공부한 것들이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간 재고 풀었을 때 기출은 많이 보고 있으니까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40문제를 풀세트로 푸는 건 아직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20문제 하프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회차, 4회차 짝수 회차에 20문제씩 하프 테스트가 들어갈 건데, 그거는 수업 시간을 잡아먹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강의 진행하는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45분 시험 칠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짝수 회차죠. 2회차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8시 40분 정도부터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프 테스트 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적용이 되는지를 스스로 계속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냐면 우리 기출에서 나오는 유형대로 대부분 그런 비중으로 출제를 하겠지만, 이번 하프 테스트의 목적은
홀수 회차 강의 때 배운 것들을 내가 제대로 복습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은 논리 파트, 논증 파트 쭉 정리하면서 나갈 거거든요. 적어도 이번 주에 진행되는 1회, 2회 하프 테스트는 논리, 논증의 문제가 좀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그 문제들을 제대로 자기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수업 시간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다루기는 힘들어요. 이게 무슨 모강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만한 문제만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뭐 볼 거냐면 일단 그 교재 봅시다. 오늘 받으신 교재 그걸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 부분은 나는 좀 어렵다, 이 문제는 잘 안 풀린다 싶으시면 여러분 기본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본 강의 때 그 기본서가 유형 분류를 가장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파트가 어느 파트인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했던 기출 단권화 노트하고 기본서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네,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오늘 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일단 우리 1회차는 논리 논증의 틀을 좀 매핑을 좀 쭉 하고 언어 논리 시험에서 논리 논증이 어떠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지를 좀 볼 건데요. 네, 제가 판사하는 거 좀 뭐 기본 강의 때도 했던 거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논리와 논증,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접근법에 초점을 맞춰서 논증 쪽을 광독으로 이제 뽑았었는데 크게 읽기 파트로 뽑았었는데 어차피 논리 논증은 같이 합쳐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트렌드가 논리와 논증 문제들이 계속 섞여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성으로 푸는 논증 문제를 제외하고는 두 개를 좀 엮어서 크게 매핑을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하거나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논리 논증은 우리 기본 강의 때도 했지만 연역과 귀납이라는 두 기둥을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논리 파트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연역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연역은 딱 연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얘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 라고 해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타당성의 논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야 되죠. 그래서 이 타당성의 논증이라는 것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좀 아셔야 되냐면요. 얘가 타당한 논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연역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요거 기억나는 거 있나 생각해 보면 요거 어디서 배웠었냐면 기본 강의 때 그 가언명제 쪽하고 연역과 귀납 비교해서 들어가는 쪽에서 아마 우리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역규칙 대표적인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정권 긍정법 기억나시죠? 후권 부정법 이런 것도 있었고요. 선원지 제거법 이런 것들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연역 규칙들을 제대로 적용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 논증의 타당성,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은 논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한 논증이라고 얘기하죠. 논증의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안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뤄졌어요.
논증의 오류 자체에 아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형식적인 오류가 있고요. 비형식적인 오류가 있어요. 형식적인 오류는 여기서 파생되는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권 긍정의 오류, 정권 부정의 오류, 선언지 긍정의 오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비형식적 오류에는 오늘 요거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오늘 다루게 될 텐데, 비형식적 오류에는 크게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기출에서 이제 출제가 됐던 걸로 크게 두 개로 나눠주면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오류가 있고요, 자료적 측면에서의 오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당성과 관련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논증이 부당하니까 뭘 하라고 나오냐면 비판, 이 부당한 논증을 어떤 방식으로 비판할 건지 반박할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 비판 반박의 핵심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타당성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논증이니까 비판과 반박은 전제가 참이 돼도 결론이 참이 안 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과 반박이라는 문제가 논증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전제 찾기 문제. 빠진 전제 찾기 문제. 전제가 다 참이라도 결론이 참이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전제가 더 필요해 라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게 빠진 전제 찾기 문제죠. 그래서 지금 논증의 타당성의 논증이라는 연역 논증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표시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역은 우리 기본 강의 때도 배웠지만 우리 그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연역은 정원하고 가언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가언 논리는 가언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 논리고, 정원 논리는 정원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 논리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결국 연역은 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명제들 간의 관계를 보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 정원 명제와 가언 명제를 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이 명제들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매년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얘예요. 모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모순. 그럼 이 모순 쪽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모순과 반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기출에서는 모순과 반대의 차이점. 그러니까 모순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응용하는 파트로 들어가면 모순을 통해서 확정적인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퀴즈에서 많이 쓰이는 모순을 통해서, 모순되는 관계를 통해서 퀴즈의 핵심은 뭐냐면 경우의 수를 적게 찾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확정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서 경우의 수를 모순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모순을 통해서 이제 연결해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순 쪽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모순을 통해서 비판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모순을 통해서 비판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결론이 A 화살표 B라고 할 때 이 A 화살표 B와 모순 관계에 있는 거는 A and not B였기 때문에 얘가 결론으로 나왔다.
그럼 이거를 비판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기호화될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 모순은 비판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모순과 비판과의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순과 함께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모순하고 양립의 개념이 조금 대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립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모순만큼은 아닌데 양립도 자주 출제가 돼요. 양립 쪽에서 제가 기호화하는 걸로 좀 양립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논증처럼 어떤 방향성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모순처럼 어떤 논리적인 기호화를 통해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 근데 양립 쪽의 기호화는 늘 우리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A 화살표 B이다. 요거와 양립되는 어떤 문장의 기호화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not A and B. 요거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모순이 아까 A and not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ot이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모순이 됐다가 양립이 됐다가 이래요. 근데 모순과 양립의 개념은 완전 척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순은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거짓이 될 수 없는 관계라면 양립은 동시에 또 참이 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이거 뭐 그 파트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큰 틀의 매핑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제 쪽, 연역 논리의 명제 쪽에서는 모순 개념이 정말로 중요하고 왜냐면 결국 논리 문제가 표출되는 가장 큰 어떤 유형은 퀴즈인데 이 부분이 퀴즈 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순 쪽하고 모순 보면서 양립까지 이렇게 해서 명제 쪽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역이에요. 그러면 귀납 있죠? 귀납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귀납은 아까 연역 개념 정의한 거에 따르면 귀납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전제 자리에다가 전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을 때 이 전제가 결론이 참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면 요거를 강화하는 진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전제를 추가했는데 이번에는 이 전제가 결론이 참이될 확률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전제는 논증의 결론을 약화하는 전제다라고 해서 귀납 논증은 최근은 거의 대부분 논증 형태로 강화 약화, 방향성으로 푸는 문제로 나오고요. 이 강화 약화가 선택지로 다 합쳐지면 요즘 평가라는 발문 달고 문제 출제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국에 이제 개연성의 논증이라는 요런 파트에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된다. 요거 이제 개연성, 타당성과 대비되게 개연성의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첫 번째 포인트라면 귀납의 두 번째 포인트는 귀납 논증에 이름 붙여진 애들, 논증의 종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기본 강의 때 어떤 거 배웠었냐면 귀납적 일반화, 유비추리, 미래 원인 발견법, 인과 논증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우리 기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나올 확률 상당히 높은 거 이 부분. 그래서 귀납 쪽에서는 제가 또 네모 박스로 처리한 이 부분들에 집중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지금 판사한 거 이게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서 나오는 논리 논지의 큰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이제 출제원들도 어디서 문제를 뽑을 건지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배치하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벗어나요. 여기서 다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